6.25 한국이 멸망 직전이었는데 전 세계가 참전했다. 야, 너 혹시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 궁금해 본 적 있어? 오늘은 내가 그 이야기를 완전 쉽고 재밌게 풀어줄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한 이야기니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 때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이었어. 한반도 전체가 고요함에 잠겨있던 그 시각,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했어.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우리 남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온 거야. 북한은 이걸 조국해방 전쟁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그냥 남침이었지.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어. 서울은 단 3일 만에 함락됐고 우리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났어. 진짜 풍전등화 같은 위기였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질 뻔한, 거의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아찔한 순간이었어. 한반도의 거의 90% 이상이 북한군 수중에 떨어졌고 부산을 포함한 낙동강 전선만이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었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외부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야. 이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유엔이었어. 유엔은 국제연합이라고도 불리는데 전 세계 평화를 지키려고 만들어진 국제기구잖아. 1945년에 설립된 이래 유엔은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인류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오자마자 유엔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어.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무력 침공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침공을 평화를 파괴하는 아주 나쁜 짓이자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규정했고 즉각적인 북한군의 적대 행위 중단과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긴급 메시지를 발표했어. 이건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 표명이었어. 유엔 원장의 기본 정신인 집단 안보 체제가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지.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유엔에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곳이 있거든. 줄여서 안보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 이때 안보리 회의가 열렸고 한국을 돕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어. 6월 25일 전쟁 발발 당일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무력 공격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정전을 요구하는 결의 82호를 채택했어. 그리고 이틀 뒤인 6월 27일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역사적인 결의 83호를 채택했지. 이 결의가 정말 결정적이었어. 근데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소련이 안보리 회의에 불참하고 있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당시 대만, 그리고 소련 이렇게 5나라거든? 이 중에서 단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이 통과가 안 돼. 이걸 거부권이라고 하는데 당시 소련은 중국 대표권 문제로 유엔을 보이콧하고 있었어. 아니, 유엔이 지금 진짜 중국인들을 대표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대만중화민국을 대표로 인정하다니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항의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외교적 보이콧 때문에 소련 대표가 회의에 나오지 않았고 덕분에 소련이 거부권을 쓸 수 없었어. 만약 이때 소련이 회의에 나와서 안 돼 하고 거부권을 썼다면 유엔군의 참전은 아예 불가능했을 거야. 그랬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공산화의 길을 걸었을지도 몰라.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진짜 천운이라고 해야 하나? 당시 국제 정세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에게 찾아온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어. 어쨌든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자 이제 유엔 회원국들한테 야, 이 결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좀 도와줘. 북한은 절대 돕지 말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야. 유엔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에게 결의 83호의 내용을 통보하며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어. 그러자 제일 먼저 움직인 나라가 어디였게? 바로 미국이야. 미국은 전쟁 초반부터 이건 안 되겠는데?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아시아 전체의 안보가 위협받겠어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어. 당시 미국은 전 세계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트루먼 독트린과 봉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거든. 한국 전쟁은 이런 미국의 대공산권 정책의 시험대였던 거지. 미국은 즉각적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할 거 없이 엄청난 규모의 병력과 최신 무기, 그리고 막대한 물자를 한국으로 보냈어. 그들은 한반도를 공산주의의 최전선으로 인식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했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미국의 참전은 더욱 본격화되었어. 미국뿐만이 아니었어. 전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을 돕겠다는 뜻을 밝힌 나라들이 줄을 이었어.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영연방 국가들은 물론이고
멀리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태국, 그리고 유럽의 터키,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군대를 파견했어. 무려 16개국이 전투부대를 파병했어. 여기서 전투부대라는 건 말 그대로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싸운 부대라는 뜻이야. 이 나라들은 자국의 안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한 거야. 그들의 용기와 연대는 정말 존경스러울 따름이야. 그리고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당시 서독 같은 나라들은 직접 총 들고 싸운 건 아니지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료 지원이나 물자 지원을 보내서 우리를 도왔어. 특히 의료 지원국들은 야전 병원이나 의료진을 파견하여 수많은 부상병들을 치료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에 힘썼어. 진짜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뭔가 영화 같지 않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 멀리까지 와줬다는 게 말이야. 그들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야. 이 유엔군이 한국에 도착하면서 전세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 특히 메가더 장군이 지휘했던 인천 상륙작전은 진짜 신의 한 수였지. 1950년 9월 15일 새벽, 전 세계 군사 역사에 길이 남을 대규모 상륙작전이 인천 앞바다에서 감행되었어. 북한군이 생각지도 못한 곳,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해서 대규모 함대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인천에 상륙해서 후방에 위치한 북한군의 보급로와 퇴강로를 끊어버리니까 전선에 있던 북한군은 보급도 받지 못하고 후퇴할 길마저 막히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고 완전히 와해되기 시작했어. 이 작전은 당시 폐색이 짙었던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어.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돌파하며 한때 통일을 눈앞에 두는 듯했지.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쉬웠던 건 절대 아니야. 유엔군은 우리 국군과 함께 북한군에 맞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이름도 모르는 산과 들에서 얼마나 많은 유엔군 용사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 장진호 전투처럼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끊임없는 적의 공격 속에서 고립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웠던 전투들은 아직도 회자될 만큼 처절했어. 자기 나라와 자기 가족을 떠나 이 멀리까지 와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 쓰러져 간 거지. 그들의 희생은 정말 어마어마했어. 총성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 젊은 나이에 이국 땅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들. 그들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자유를 향한 인류의 염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졌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친구랑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건 그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어. 부산에는 유엔 기념공원이라는 곳이 있어.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이 직접 관리하는 유엔군 묘지야. 6.25 전쟁 당시 전사한 11개국 유엔군 용사들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지. 여기에 6.25 전쟁 때 돌아가신 유엔군 용사들이 잠들어 계셔.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터키, 태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용사들이 그곳의 영면에 있어. 가끔 기념공원에 가보면 국적도 인종도 다양한 젊은이들의 묘비가 줄지어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 그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 낯선 땅에서 꽃다운 청춘을 바친 이들을 추모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게 돼. 그들은 우리의 영웅들이야. 매년 현충일이나 유엔의 날이 되면 이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는데 이때마다 그들의 희생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지.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바로 소련 이야기인데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 계획을 보고했을 때 처음에는 주저했어. 하지만 결국에는 승인을 해줬지. 당시 소련은 미국과의 냉전 구도 속에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었거든. 한반도의 공산화는 소련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시나리오였을 거야. 그런데 나중에 중국군이 참전하고 전쟁이 점점 길어지고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스탈린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 이건 내가 직접 나서서 미국이랑 싸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거지. 소련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 물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이어갔어. 어떤 학자들은 스탈린이 6.25 전쟁을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고 분석하기도 해.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소모전을 벌이면서 힘이 약해질 테고 그 과정에서 소련은
어부지리로 공산주의 진영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진짜 복잡한 국제 정세의 속셈들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이 작은 한반도 전쟁에 다 얽혀 있었던 거지. 겉으로는 이념 전쟁이었지만 그 속에는 강대국들의 치열한 패권 다툼이 숨어 있었어. 결론적으로 6.25 전쟁에서 유엔군의 참전은 대한민국에게 정말 운명을 바꿀 만한 결정이었어. 유엔의 신속한 대응과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나라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우리는 공산화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지금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어. 만약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을 거야.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해. 전쟁의 아픔과 그 속에서 피어난 희생정신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야. 어때? 이제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왜 어떻게 참전했는지 좀 감이 잡히지? 단순히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야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다음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